네, 반갑습니다. 이방사TV의 쉬운 남자입니다. 이주신 팀장입니다. 예, 오늘은 다가구 주택의 성공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러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부제로 네. 가난한 아빠가 부자 아빠 되는 다가구 주택 투자법. 네. 예,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네. 시청해 주세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다가구 주택 성공 투자하려면 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다가구 주택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두 번째, 다가구 주택 시세 및 투자 금액을 알아봐야 되고요. 네. 세 번째로는 다가구 주택 취득하는 방법 및 거기에 대한 체크사항 네.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는 다가구 주택의 장점 및 단점까지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뭔가요? 주 용도는 단독주택이에요. 아, 네. 단독주택에는 뭐 다중주택, 네.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네. 오늘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연면적이 660평방미터인데 네. 평수로 환산하면 이게 몇 평 정도 되죠? 약 200평 정도 되고요. 예. 연면적은 이제 건물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건물 전체 면적이 200평까지다? 그렇죠. 이제 네. 다만 이제 확장을 할 경우에는 200평 넘게도 건축을 가능한데 이제 연면적상의 건축물 대장상에는 660제곱미터까지만 이제 허가가 가능한 거죠. 네.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 요게 중요하네요. 예. 3개층까지만 되는 게 다가구 주택입니다. 네. 가구수 제한도 있나 봐요? 네. 가구수 19가구 이하. 네. 19가구까지만 돼 있고요. 20가구, 22가구 되면 불법이죠. 아, 불법. 내가 다가구 주택을 보러 갔는데 이게 22가구야. 아, 그러면 불법이구나. 불법. 아. 불법인 거죠. 불법으로 쪼개기를 했기 때문에 22가구가 된 거고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19가구가 이하면 불법적인 요소가 건물에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외관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왼쪽에 보이시는 건물부터 1층이 필로티 기둥만 있어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까 다가구 주택이 3층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보시면 4층짜리 건물이야. 그렇죠. 1층에 주차장, 네. 2층에 주택, 3층에 주택, 4층에 주택. 그렇죠. 4층이죠. 네. 근데 이제 필로티 주차장 면적은 층수에서 제외가 돼요. 아, 주택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네. 아까 보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가구 주택의 불법 요소가 아니라 합법적인 요소로 지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1층에 뭐가 있는데요? 그렇죠. 1층에 네. 상가가 있죠. 아, 이 상가군요. 예, 상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2, 3, 4층은 주택이죠? 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3개층만 쓰기 때문에 법상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저희가 주로 이런 건물을 상가주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상가주택이라고 많이 부르고 네. 여기는 이제 1층에만 상가가 있는데 2층까지 상가를 올려도 되는 거 아세요? 아,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아. 2층까지 올리고 네. 3, 4, 5층을 주택으로 넣으면 그것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상가주택은 엄밀히 따지면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는 거네요? 네,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는 거죠. 아,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근생시설이 추가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시세와 투자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이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천에 한정된 거고요. 네. 다른 지역은 이제 시세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천 다가구 주택 시세는 네. 보통 8가구에서 18가구로 구성이 많이 되는데 네. 8억에서 한 17억까지 매가가 네. 요 정도. 호당 뭐 8천에서 1억 2천 정도로 대략 시세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 지역에 아직 20억짜리 건물은 조금 없나 봐요. 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시내 지역에 한 17가구 정도 나온다 그러면 매가가 한 20억 정도. 이제 슬슬 올라가는군요. 네. 투자 금액이 2억에서 5억밖에 안 들어가나요? 예, 실제로 아까 금액에서 얘기했을 때 8억에서 17억인데 네. 실제로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금과 네. 대출, 담보대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최소 투자는 2억에서 5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수익률이 지금 8에서 20%라고 보여지는데 요건 이제 투자 금액에 대비한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렇죠. 투자 네. 금액에 대한 수익률이고 네. 이제 중심 상권에 있을수록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중심 상권에서 좀 벗어날수록 수익률은 증가가 된다는 거.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취득 방법부터 알아봐야 되는데요. 네.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신축된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 여기 이제 1번.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하여 뭐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토지를 매입해서 네. 건물을 직접 짓는 방법이 있죠. 네. 난 1번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일단 매입 단계에서는 1, 2번은 좀 수월하죠. 아, 수월하죠. 네, 왜냐면 이제 소유권을 이전만 해오면 되기 때문에 나한테 가지고 오면 되니까. 취득하기는 굉장히 편한 게 이제 1, 2번이고 네. 3번 같은 경우는 뭐 허가다 뭐다 토지부터 매입해서 건물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복잡하죠. 일반인이 이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겠네요. 1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주변 건물 시세 조사나 네. 이런 것만 해보고 그 건물 매가가 적당한지 네. 아니면 적당하지 않으면 협의해가지고 뭐 깎든지 그래서 이제 매입을 하면 되는 방법이고 그렇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죠. 1번보다는. 왜냐면은 주변 건물 시세보다 싸게 매입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건물이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건물 수리 비용 뭐 이런 부분도 다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건물도 오래됐죠. 그럼 네. 시세보다 싸야 되고 건물 그렇죠. 수리 비용을 넣었을 때도 시세보다 저렴해야 되는 게 이제 2번이에요. 어떻게 보면 2번은 좀 고수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수리 비용까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세보다 한 30% 정도는 좀 싸야 메리트가 있지 않나. 야, 힘듭니다. 물건 찾기도 힘들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신축이랑 다른 거는 준공이 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불법 사항도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보통 건물을 짓는데 건물 전체 시공비의 70에서 80%는 준공 직전까지는 이제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것도 건물 사는 거랑 마찬가지로 토지 시세를 잘 네. 알아보셔야 되고 임대가 이제 가능한 곳에 토지를 매입을 하는 단계에서 설계도면을 미리 그리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 대한 허가사항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지, 네. 거기에 시공비가 얼마 들어갈 건지를 전부 다 미리 산정을 해놓고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지어놓고 오히려 수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3번 방법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게 많이 알아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미리 알아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네. 그랬을 때 이제 위 세 가지 사항에 저희가 체크할 사항이 있는데, 네. 대출이 가능한가 네. 여부를 체크해야 되고, 제일 중요하죠? 네, 거기에 임대 수요자가 충분히 있나, 공실이 많이 없나, 그런 거 체크해야 되고, 네. 거기에 임대료가 적절하게 세팅이 돼 있나, 그래서 네. 임대료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익률표를 미리 짜보셔야 돼요. 판매하는 수익률표가 아니라 내가 조사한 바로 거기에 대한 수익률표를 짜야지 내가 매입을 했을 때 정확한 수익률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단계에서 매입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네, 마지막으로 다가구 주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장점. 네.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소액으로도. 네. 이건 사실 이제 융자와 보증금을 이용해서 소액 투자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이제 기술적인 면과 내가 이 건물에 대한 뭐 대출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알아야지 은행과 협의를 하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없는 사람도 건물 투자하고 싶잖아요. 그럼요. 그랬을 때 조금 이제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다. 네. 근데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임대 수익률이라고 한 거는 이천 지역에 한해서는 주택 임대업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죠. 그럼요. 이제 높은 임대 수익률을 적었고, 물론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권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률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대신에 거기는 시세 차익을 보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천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률이 높다. 네. 그리고 직장이 굉장히 많죠. 하이닉스의 일자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 네. 세 번째로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혜택이 있어요. 양도세 혜택 좋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9억 이상, 2년 이상 보유 시에 9억 이상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있는 거고. 다가구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9억 미만은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들 로망인 것 같아. 주인 세대 거주하면서 월세 받는 거. 많이 찾으시죠? 네, 저도 좋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주인 세대도 거주 가능하다. 네, 좋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하자 관리가 좀 매번 하시기가 불편하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관리, 민원 관리, 정말 스트레스죠. 민원 관리,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황금성이 좀 아파트나 이런 그냥 일반 주택에 비해서는 좀 어렵죠. 그렇죠. 아무래도. 되파는데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시간도 좀 걸리고. 주거 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익형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거 목적보다는 찾는 사람들이 덜하고. 근데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좋아졌죠. 네, 투자에 대한 예전보다는. 개념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 뭐 전 국민이 재테크에 좀 관심이 많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 하자 관리나 세입자 관리를 네.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임대인들은 그런 부분은 좀 편하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 관리에 대해서 관리자를 둘 거냐, 내가 시간이 남아서 내가 할 수 있냐 이런 판단도 하시고서 매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에 따라서 건물 관리를 안 해주는 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꼭 확인하시고 매입하시면 좋고요. 네. 누군 코인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렇죠. 누구는 주식 때문에 부자가 됐다. 네, 뭐 누가 퇴사를 했다더라. 이런 누구는 소문도 있고. 부동산을 잘 사서 부자가 됐다. 그렇죠. 지금 많잖아요. 우리 저기 이주진 팀장님께서는 지금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주진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본인이 가난한 아빠라고 생각되시는지 부자 아빠라고 생각되시는지. 저는 네. 가난한 아빠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 아빠가 되는 길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주식도 일부 하고, 네. 뭐 코인도 일부 하고, 네.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눈에는 우리 이주진 팀장님께서는 좀 약간 부자 아빠 쪽에 훨씬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네. 제가 돈이 많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돈을 모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투자할 돈을 모아서 투자하고. 저도 이제 투자에 막 관심을 갖다 보니까 분명히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푼돈으로도 가능해요. 하지만 부동산은 야 그거 돈 많아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직접 해보니까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이 있더라. 이런 걸 좀 깨닫게 되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부동산 자산이 생겼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가구 주택을 많이 홍보하는 이유는 네. 지금까지 부동산에서 다가구 주택만큼 안정적인 월세가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상가도 어렵고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건재하죠. 소액 투자라고 겁내지 마시고요. 소액 투자분들도 꼭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가 부자 아빠가 되는 날까지 저희 이방사 TV는 계속 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방사